철수의 고용 삼국지. 제4부 난세의 간웅 조조 그 두 번째. 동탁이 제거되고 한나라엔 평화가 찾아오는가 했으나 천하는 다시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 곽사, 장제, 권주, 사인방에게 넘어갔다. 한 마리 호랑이가 사라지자 이제 네 마리 늑대가 등장을 한 것이다. 폐하! 저희들에게도 벼슬을 내려주십시오. 대체 그대들이 뭘 했다고 벼슬을 달란 말인가? 폐하! 한 대 맞고 벼슬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시겠습니까? 그냥 주겠노라. 이들 사인방은 원래 동탁의 호위무사를 맡고 있던 창잡이 출신들로 배운 게 없고 무식하다. 그런 자들이 이제 벼락 출세를 하다 보니 이들의 횡포는 무엄하기가 짝이 없다. 천자의 집무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야, 담요 깔아! 오케이. 점에 얼마야? 3,5,7하고 그 1,000을 치자고. 한 명은 광팔고. 오케이. 광값 얼마냐? 아, 당연히 1,000원이지! 조카 3장 집어넣고, 소식자리도 쌍필 치는 거다, 폭탄도 있고. 좋아. 야, 광복도 있어. 아, 진짜 당연하지. 자, 배 돌리고. 일단 비부터 먹고, 아싸! 똥쌍피! 피로 밀어붙여! 아, 진짜 앞에서 탁탁 끊고 난리야. 아유. 그러면 나는 일단 흑사리부터 먹고. 아이, 아싸. 나라의 우두머리들이 이 모양이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중앙의 정치가 문란해지자 한동안 잠잠했던 황건적들이 다시 일어났다. 하나, 둘. 행진나라 군가다. 군가! 하셨어! 하나, 둘, 셋, 나! 조정에서는 즉시 산동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조에게 토벌 명령을 내렸고 조조의 군대는 단숨에 황건적을 일망타진시킨다. 오랜만에 내가 다시 출연하는구나. 내가 바로 송우조다! 황건적을 토벌하고 막강한 병력을 거느리게 된 조조는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연주 땅에서 인재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조조의 휘하로 들어온다. 먼저 순자병법을 달달 외운다는 정욱. 손자병법 제1장 7절 적을 알고 나라라야 백전백성이니라. 손자병법 제2장 4절 불리한 것을 유일하게 만들고 사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니란. 바로 이 정욱이 추천한 곽가. 제 석은 곽가이옵니다. 이름도 곽가이옵니다. 그리고 곽가가 추천한 유엽. 유엽이라고 합니다! 힘쓸 일이 있을 때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쓰십시오. 유엽! 하지만 이들 중 조조가 가장 반가워했던 인물은 바로 이 사람 순욱이란 인물이다. 조조는 순욱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대는 나의 장자방이다. 장자방이 누군가? 바로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을 도와서 항우를 무찔렀던 전략의 천재로 언제나 유방 곁에 꼭 붙어서 유방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유방의 오른팔이 바로 장자방이었다. 자꾸 유방 하지 마라! 기분 나쁘잖아! 어쨌거나 산동 땅을 석권하고 이름을 떨치게 된 조조는 어느 날 문득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이제 이 정도 성공을 했으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와야겠다. 여보라! 예! 지금 즉시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모셔오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데려오너라. 알겠습니까? 아이 뭐라고? 조조가 보낸 사신이 왔어? 조조 장군께서는 가족 모두 가산을 정리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셔오라는 부부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편히 모신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입이 찢어져라 웃는다. 내가 그럴 줄 알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부모들의 마음이란 원래 모범생 같은 자식보다는 망나니 같던 자식이 성공했을 때 더 기쁜 법이다. 지금 조조의 아버지 조승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 아, 내가 뭘 했느냐? 남들은 다 문제 안 하고 손가락질했지만은 난 우리 조조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아, 여보, 이리 좀 나와봐. 부르셨어요? 아니, 조조가 우리를 오라는구만. 이제 넓은 집에 가서 호강하면서 살자고. 정말? 기쁘기도 하여라.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을 바라보는 노인이다. 그런데 조승의 아내 일타홍은 이제 겨우 28의 팽팽한 나이. 결혼 못한 노총각들의 한숨이 들려온다. 억울하면 니들도 장가가라. 어쨌든 조승은 일가족 40명을 이끌고 조조를 향해 떠난다. 집안이 좀 살다 보니 값진 세간과 폐물이 수레로 100을 넘었다. 멈춰라! 아이, 뭐냐? 감히 조조의 아버지를 가로막는 너희들은 누구냐?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서주태수 도겸이라 하옵니다. 도겸? 아,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조조님을 존경해 왔사옵니다. 오늘 그의 아버님께서 저희 땅을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중을 나오게 됐사옵니다. 아이고, 그랬구만. 아, 들었지? 이래서 사람은 아들을 잘 둬야 된다니까. 인자하기로 소문난 서주태수 도겸은 오래전부터 조조와 친교를 맺고 싶어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조조의 가족을 마중까지 나온 것이다. 연주 땅까지 가시는 동안 제가 호위병력을 붙여드리겠사옵니다. 장계 나오너라! 예, 태수님. 500의 병력을 줄 터이니 지금부터 연주 땅까지 조조님의 가족을 편히 모시도록 하거라. 알겠느냐? 예, 태수님. 그런데 장계란 자가 누군가? 이 사람은 바로 전직 황건적 출신이다. 그런 자를 도겸이 지금 자신의 부하로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직 강도가 보디가드를 맡은 셈이다. 과연 조조의 가족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여보, 자기야. 아, 왜 그러시나요? 심심한데 노래나 부르면서 갈까? 아, 그러시지요. 자기부터 시작해. 영감, 왜 그래, 나희? 대해들에 내어놓은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땠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시 하려고 먹었다.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탱이지. 아들 조조를 만나러 가는 조승의 마음은 풍선처럼 들떠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끔찍한 대형 사고가 벌어진다. 조승의 일행은 근처 절간으로 몸을 피한다. 조승의 가족은 따뜻한 내당에서 몸을 말리고 장계가 이끄는 호위병력은 수녀 밑에서 비를 맞으며 보초를 서는데 그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다. 엄마가 섬 그늘에 불 따르며. 아, 조용히 해. 아, 노래 무슨 노래야. 성질나 죽겠는지. 성질이 왜 나는데? 아, 글쎄, 생각해봐. 아, 우리도 한때는 잘 나가다가 한건적이었잖아. 아, 근데 이게 뭐냐고. 겨우 늙으니 보디가드나 하고 있고. 아, 정말 우울해진다. 아. 에이, 하긴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 광군한테 쪽지기를 해서도 옛날에 참 좋았는데. 에이. 전직 황건적 출신들인 호위병들이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안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와서 이들을 더욱 열받게 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 비도 오는데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까? 아유, 밖에 있는 병사들은요. 에이, 새들까지 뭐하러 챙기나? 그냥 우리 식구들만 먹으면 되지. 군인들은 좀 고생을 해야 돼. 그래야 단련인데. 그죠? 그래. 아이고, 저것들은 그냥. 참어. 아, 그래도 조조 아버지라잖아. 아우, 야, 이게 나 진짜 승질 많이 죽었네, 이거. 아유, 진짜. 호위병력들이 이렇게 동요를 일으키고 있을 때 이들을 이끌고 있는 장계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는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었다. 너란 샤소 이번 만나 그 사람이
이 노래 부를 때가 그래도 좋았었는데. 옛날엔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었는데. 여자 구경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 정말 짜증난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조승의 아내 일타홍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아유, 여보, 저 시 좀 하고 올게요. 아이고, 마려워라. 삼국지 원전에 따르면 일타홍의 외모는 대단히 섹시했다고 전해진다. 그런 일타홍을 바라보는 장계의 눈에 불이 붙는다. 에라 모르겠다. 봤다니! 아가씨. 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가씨, 저는 늙은 장 살지 말고 나랑 삽시다. 아가씨. 뭐예요? 여자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말. 아이 몰라 이거다. 아이 몰라? 도대체 뭘 모른단 말인가? 저 이봐요. 여기는 저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까 저쪽 으슥한 곳으로. 빨리 가요, 빨리. 그럴까? 그렇다. 일타홍의 몰라요는 바로 이런 뜻의 몰라요였다. 70 먹은 노인과 지내야 했던 일타홍도 역시 젊은 남자가 그리웠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 근데 우리 자기는 어딜 간 거야? 화장실에 간대놓고 이건 뭐 여태 안 오네. 조승은 아내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뒷칸 별채에서 결국 못 볼 꼴을 보고 만다. 몰라. 엄주가 끝났어. 내가 이러다도 힘이 장사였어. 간지러워. 맞지? 뭐야? 어때 비슷해? 아니 이런 것들은 감히 조조의 어머니를! 조승은 칼을 빼들었다. 그리고 단칼에 장계를 후려쳤으나 칼은 빗나가고 오히려 일타홍을 베고 말았다. 피를 본 장계는 흥분하고 단칼에 조승을 베어버린다. 죽어라 늙은이! 야! 얘들아! 조조의 가족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말아라! 모든 친가를 없애버려라! 장계는 조조의 가족을 모두 해치우자 군복을 벗어버리고 황건적으로 다시 컴백한다. 이제부터 우린 다시 황관적이다! 군가 시작! 이날 조조의 아버지 조승을 비롯한 일가족 40명은 장계 일당에게 몰살당한다. 후세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 조조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여백사 노인의 복수라고 전하고 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한 사람이 조조가 있는 연주 땅에 도착한다. 장군! 아니 뭐냐? 장군! 너는 아버지를 모시러 갔던 병사 아니냐? 아이고, 장군! 장군의 가족들이요. 서주, 태수, 도겸의 부하한테 모두 비살됐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를 잃은 조조, 이제 그의 무서운 복수가 시작된다. 고영 삼국지,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배철수의 만화 열정. 지금까지 정성화, 문천식, 박희진, 이인성, 이철용, 안장혁, 박지훈, 송준석,
김용준, 이상훈. 음악 권영, 효과 차보환, 이승우, 기술 박규석, 작가 김도삼, 연출 김혜나였습니다.